금요일 아침 시간에 이렇게 라이브를 한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AMP인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2본부 1팀 김태우 마케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퍼포먼스 2본부 1팀 김가경입니다. 네, 오늘은 주제를 어떤 걸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저는 오늘 요즘 이커머스 메타 광고 세팅에 대한 뭐 꿀팁 같은 거를 저희만이 어떻게 세팅을 하고 이커머스는 하는지 한번 파일이랑 직접 세팅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파일을 같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만 전달을 드리면 이제 이거 그러면 어떻게 세팅을 하라는 거지? 라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광고 세팅도 한번 준비를 하면서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커머스 업종 중에서 태우 마케터님께서는 보통 어떤 걸 주로 많이 맡아보셨을까요? 저는 뷰티도 많이 맞춰봤고 그다음에 생활용품 뭐 건기식 뭐 이런 다양하게 한번 메타를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데 또 네.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되게 메타 효과가 되게 좋아서 많이 매체를 고민하시거나 뭐 확장 같은 걸 하실 때 네이버나 구글 같은 걸 하실 때 저는 메타를 꼭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 세팅을 할 때에는 약간 건기식 네, 저희가 실제로 건기식 업종을 메타 세팅을 할 때 실제 마케터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한번 세세하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저희가 메타 캠페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 처음에는 신규 유입을 일단 모수를 쌓고 그 모수에 쌓은 픽셀을 통해서 메타 픽셀을 통해서 데이터를 쌓은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주는 유사 타깃이나 리타겟팅 캠페인을 만들어서 또 많이 재유입을 목표로 캠페인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한 뭐 유사 타겟 다른 경제형 업종에 메타 건기시에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한테 또 유사 타깃으로 활용해서 신규 전환 캠페인도 같이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리타깃팅 한다면 메타상에서 맞춤 타깃을 설정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나중에 세팅할 때도 함께 보여드리겠지만 리타깃팅을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 리타깃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무엇이 설치되어야 할까요? 픽셀이 설치돼야 그쵸, 됩니다. 메타 픽셀이 자사 홈페이지에 설치가 되어야 이제 리타깃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보통 방문 180일 아니면 장바구니 180일, 구매 180일 이렇게 생성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미 구매했던 사람들을 제외를 하는 그런 방식도 활용할 수 있겠죠. 네, 유사 타깃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저희의 제품을 구매할 것 같은 구매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위주로 만드는 타깃인데 이 유사 타깃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맞춤 타깃이 먼저 설정이 되어야 이거에 맞춰서 유사 타깃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유사 타깃 같은 경우에는 1%에서 10% 정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사실 마케터마다 이 유사 타깃을 설정하는 그 범주는 굉장히 다양해요. 맞아요. 뭐 어떤 데이터를 보고 싶냐에 따라서 1%에서 3%, 그리고 3%에서 4%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그 세팅할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다음에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 캠페인의 분류 운영을 저희는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뭐 신규 유저를 일단 보고 기존 유저가 방문이나 구매를 했을 때 일정 기간이나 뭐 아까 말씀드렸던 체류 시간 상위 뭐 20% 이렇게 세부적으로 저희는 좀 리타겟팅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다른 저희 구매자든 아니면 다른 상품에 관심이 있었던 유사 타깃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에서 10% 정도를 활용한 다음에 신규 유저를 발굴하는 소스를 생성해서 또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수가 고이는 걸 항상 방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실 이 기존 고객에서도 계속 새로운 그 가능성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기존 유저도 방문과 구매를 나눔으로써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저희의 브랜드와 핏이 맞는 그런 고객들을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이제 메타를 세팅하다 보면 광고 세트단에서 이제 그
타깃의 범위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 좌측에 그 네. 바로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그게 뭐 4억 명이라고 뜬다 해도 이 4억 명 모두한테 노출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4억 명 중에서 내가 활용하고 있는 이 광고 예상과 그리고 이 내가 설정한 그 관심사에 맞춰서 그 일부분이 이제 타겟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4억 명 모두한테 노출된다가 아니라 이제 본인이 설정한 그 타깃에 맞춰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저희는 어쨌든 이 타깃을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세트에서 분리하기보다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캠페인 단에서 주로 분리를 하는데 주로 어쨌든 이 캠페인으로 분리를 함으로써 좀 어떤 좀 장점이 있었을까요? 마케터가. 일단 마케터 입장에서는 어떤 캠페인에서 어떤 효과가 잘 나오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그쵸. 있는 점이 가장 큰 것 같고요. 테스트를 통해서 한 번에 저희가 데이터를 바로 한 번에 대시보드에서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보아서 효율이 잘 나왔던 캠페인이나 계속 유저들을 유지를 하고 아니면 만약에 반대로 캠페인에서 효율이 잘 안 나왔던 것들은 가감은 예산을 낮추거나 오프를 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캠페인 분리 운영은 이제 신규 타겟팅 전용 캠페인 기존 타겟팅 캠페인을 하다가 신규 타겟팅으로 뭐 고객 행동을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롭게 신규 타겟팅 전용 캠페인을 만들어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로아스를 올렸던 것들도 한번 보여드린 파일이고요. 이제 고율 타겟을 안정화한 다음에 모수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타겟팅을 무한으로 확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내용도 앞에서 했던 내용이랑 좀 이어지긴 해요. 결국 이것도 목표에 따라서 그러니까 캠페인의 그 목표에 따라서 타겟팅도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여기 있는 걸로 예시를 들자면 도달 캠페인을 만약에 쓴다라고 했을 때 그 도달 캠페인 안에 이 도달의 목표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타겟팅을 이제 하나씩 활용해 보는 거죠. 뭐 장바구니가 될 수도 있고 장바구니 같은 리타겟팅이 될 수도 있고 방문 180일 아니면 관심사를 설정을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캠페인 하나에 그러면 총 몇 개의 세트 그리고 몇 개의 타깃을 활용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크게 이제 광고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한다면 이제 1차적으로 논 타깃을 활용해 볼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논 타깃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관심사도 한번 추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리타겟팅을 좀 이렇게 세 가지의 세트를 그러니까 타깃별로 나눠서 좀 활용해 보는 것 같습니다. 태우 마케터님도 저도 그렇게 하시죠? 네, 저도 논 타겟으로 일단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취하고 어떤 데이터를 받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논 타겟으로 좀 데이터를 쌓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광고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저희는 좀 세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캠페인에 여러 세트가 한 서너 가지 세트를 활용을 할 때 이제 이 세트에 있는 그 타깃이 다 고효율이 나올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잘 되는 타깃은 늘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타깃이 발굴이 된다면 그 타깃만 켜두고 나머지 타깃들은 또 다른 캠페인으로 생성을 해서 추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도 위에 말씀드렸던 말씀인데 일단 멕타에서 일주일 머신러닝이 돌아가는 게 일주일 구매 전환이 50개잖아. 50건이죠. 50건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메타에서 보시고 바로 구매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50건이 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부 장바구니로 많이 담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매보다는 그 전 장바구니 액션을 통해서 일단 머신러닝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데이터를 더 파악하기 위해서 장바구니로 먼저 설정을 한 후 이렇게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 이 장바구니 단기 목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계정에는 이제 활용되는 방법은 아니고 이제 협력 광고와 같은 그런 협력 광고의 협력 광고 계정 내에서 이제 이 장바구니 단기를 하면 좋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계정에서는 이제 무조건 구매로 전환 이벤트를 잡는 게 좋아요, 사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협력 광고에
광고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협력 광고에 대해서도 좀 몇 번 해보셨잖아요. 아, 네, 저 네. 협력 광고가 또 이제 뭐 올리브영, 뭐 음. 무신사, 뭐 29cm 또 최근에 이제 또 협력 광고가 됐고 계속 이제 협력 광고를 통해서 메타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메타에서 올리브영을 왔는지 아니면은 자기 사이트를 보고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또 그 올리브영이랑 무신사에서 협력 광고를 통해서 데이터를 좀 쌓아서 어떤 식으로 좀 유입이 됐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지 좀 볼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어서 대부분 저는 뷰티 업종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올리브영 올리브영 정도도 많이 입점을 하시고. 많이 하셔서 올리브영 협력 광고는 이제 거의 필수적으로 거의 제안해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협력 광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이제 기존의 뭐 자사의 그 메타 계정에서 협력 광고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협력 광고용 계정을 따로 생성을 해주셔야지 그게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캠페인 목적에 맞게 저희가 세팅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쇼핑몰에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트래픽 캠페인 최대한 못을 쌓는 트래픽 캠페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트래픽 캠페인에서 저희를 쇼핑몰에 들어왔던 고객들 소비자들을 다시 한번 불러오게 하는 리타겟팅을 또 만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환 상승을 위한 신규 전환 캠페인 아까 말했던 뭐 유사 타깃이든 그런 식으로 신규 전환 캠페인도 하나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 로아스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데이터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메타는 이제 꼼꼼하게 세팅을 하면 할수록 성과가 나오는 매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하고 꼼꼼하게 할수록 이제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결국 이 캠페인을 설정할 때부터 이 캠페인은 어떤 목표로 만들어질 캠페인인가, 그러니까 뭐 구매인지 아니면 도달인지 노출인지 이 목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설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여지는 것처럼 트래픽, 전환 캠페인, 리타겟팅 캠페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이제 리타겟팅을 활용하진 않아요. 데이터를 네. 쌓아야 되니까. 맞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데이터를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지 이제 리타겟팅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그 후에 먼저 만드는 거고 저라면 일단 전환 캠페인부터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쨌든 전환을 일으키는 어쨌든 저희 가장 큰 광고주님들의 목적은 어쨌든 전환이니까 전환 캠페인을 먼저 생성을 해서 같이 트래픽과 전환 캠페인을 먼저 활용을 해볼 그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비율 자체도 뭐 만약에 10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전환 쪽에 한 7 그리고 트래픽은 한 3 정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티오 마케터님은 좀 예산을 만약에 분배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7대3 저도 비슷하게 한번 운영을 하는 것 같고 어쩔 때는 또 트래픽이 좀 더 광고주님들의 목적이 다르니까 뭐 못을 일단 쌓는 게 원하시다 하면 뭐 트래픽을 좀 더 예산을 올리긴 하는데 전 전환을 어쨌든 좀 더 가중치를 높여서 설정하는 편이고 좀 광고주랑 커뮤니케이션을 좀 통해서 저는 조금 이건 논의를 후에 좀 예산을 좀 많이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타 하면 또 배너 광고의 꽃 아닙니까? 맞습니다. 배너 광고. 그래서 소재도 참 중요하고 이게 결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메타에선 특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메타에서 가장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소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 소재를 보고 확 이끌리고 클릭을 어쨌든 유도를 시켜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구매까지 이루어진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세트를 나눠서 결정을 해왔어요. 메타 뭐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뭐 논타겟, 데모 타겟 맞춤, 뭐 관심사 타겟을 한 다음에 뭐 제품의 소구점을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다가 전환 캠페인에서 저희 소재는 바로 과감하게 오프를 하고 이 중에서도 전환 캠페인 소재 중에서도 광고 수익이 잘 나오는 소재들이 또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디벨롭을 한 후에 뭐 단가를 좀 높여서 진행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편이고 어드밴스 캠페인은 이제 메타 내에서 자동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게 해주는 이제 캠페인인데 그 메타의 알고리즘의 AI 머신러닝에 기반을 한 이것도 가장 저는 약간 수동으로 해놓았던 것들 중에서 잘 나오는 소재들을 좀 전환 캠페인, 어드밴스 캠페인에 좀 많이 세팅을 하는 편이고
아까 말했던 트래픽 캠페인은 뭐 되게 CPC를 어쨌든 낮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는 TFP 캠페인의 목적이기 때문에 뭐 신규 소재라든지 뭐 주 단위로 계속 소재 효율을 반영해서 소재를 계속 확장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 또한 이제 트래픽 캠페인은 소재를 테스트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해요. 네. 이제 뭐 전환 캠페인에서도 이제 그 테스트를 활용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그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구매를 목적으로 한다. 그럼 당연히 전환 캠페인으로 하는 거고 트래픽 캠페인으로 테스트를 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사람들한테 노출을 많이 시켜가지고 이제 그 어떤 데이터를 보냐에 따라서 그 두 캠페인을 테스트를 하는지 그게 나눠질 것 같은데 트래픽이라면 저는 뭐 성별이라든지 그런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좀 빨리 파악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제 트래픽 캠페인으로 보는 거고 전화는 뭐 예를 들면 제품이 여러 가지예요. 네. 그럼 그 제품의 여러 가지에 맞게 그 소구점을 만들었는데 과연 이 소구가 과연 적절한지 그걸 파악하고 싶다 하면 이제 전화 캠페인으로 활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고효율 소재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마케터마다 좀 다르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저 먼저 설명드리자면 트래픽 캠페인에서 소재의 효율을 고효율 소재를 파악한다의 기준은 저는 어쨌든 노출, 클릭수, 그리고 클릭당 비용, 클릭당 비용. 그리고 클릭률 이걸 기준으로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전환 캠페인에서 고효율 소재의 판단을 하는 기준은 이제 전환율, 전환율. 로아스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두 개 다 캠페인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트래픽 캠페인은 어쨌든 최대한 저는 CPC를 낮추고 진행을 해야 되고 전환 캠페인은 어쨌든 전환이 돼야 되니까 전환율이랑 로아스 부분을 좀 중점으로 생각을 해서 세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소재 운영 방식인데요. 일단 저는 메타 광고를 세팅할 때 소재를 많이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7일 뭐 저희는 7일 기준으로 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편인데 뭐 이렇게 A랑 B와 C 중에서 나온 다음에 이 중에서 잘 나온 소재들을 또 다시 한번 베리에이션 해서 계속 이 소재를 가지고 확장을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좀 잘 나온 소재들을 위주로 좀 데이터를 확장을 계속 시키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소구점을 발굴하는 게 어쨌든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보통 소구점은 어디서 좀 발견을 하실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경쟁사도 되게 많이 마크업을 치는 상태이고 아니면 이 벤치마킹. 그냥 벤치마킹 하는 죄송합니다. 벤치마킹 네. 하는 타입이고 그다음에 이 광고 후기들이 많잖아요. 상세 페이지에서 이 제품이 어느 효과가 있고 어느 걸 좀 강조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메모장에 좀 적어를 놓다는가 아니면 전 구매 후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구매 후기들 중에서 뭐 이런 부분이 좋았다라는 후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후기들을 그쵸.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좀 소재를 만들 때 소구점을 좀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데 여기서 플러스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에도 굉장히 검색을 많이 해보고 구매를 해보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눈 영양제다라고 하면 유튜브에 한번 쳐봐요. 눈 영양제. 그러면 이제 그 쳤을 때 정말 다양한 썸네일들이 나오는데 맞아요. 사실 그분들이 썸네일을 만든 것도 어쨌든 이 소재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 소구점을 넣어서 만든 썸네일이기 때문에 그런 썸네일도 많이 확인해보고 또 조회수가 높은 영상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에 있는 댓글들도 한번 봐요. 완전 세부적으로 다. 그쵸.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각 제품별 후기를 참고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또 이제 또 그런 거랑 비슷한 결로 유튜브에 있는 댓글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모든 데이터를 좀 모아서. 네. 저도 한번 그럼 이제 오늘부터 소재 만들 때 한번 네. 저희도 그렇게까지 한번 참고를 해서 네, 진행을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 그다음에 이제 소재 이거는 네 추천을 드리는 그 광고주도 있고 아닌 광고주도 있는데 저희는 좀 일반 페이지와 자사 페이지를 나누는 거를 내일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뭐 어쨌든 자사몰 페이지에 메타는 되게 B급 소재들도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프리미엄 소재가 아니라 강조를 좀 해서 할인율을 강조하는 소재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뜨잖아요. 근데 오피셜 자사 계정 같은 경우에는 좀 프리미엄을 좀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광고주분들이 계세요. 뭐 저희는 이렇게 컨셉을 계속 잡을 거고 제품 사진만
디벨롭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좀 프리미엄 이미지로. 근데 그런 광고 계정이 B급 소재 같은 거를 조금 광고를 제작을 하면 너무 결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계정, 그 제품만을 광고할 수 있는 다른 스폰서드 계정 하나 만들어서 두 개로 그냥 광고 계정 운영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좀 자주 활용하죠. 네, 자주 활용하고 뭐 네이티브 형식을 소재해서 자연스럽게 침투를 한다든지, 아니면 브랜딩을 그래도 해치질 않는 선에서 뭐 트렌드 맞춤 소재를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별도 자사 페이지와 다르게 운영을 하는 편이고, 자사 페이지에서는 이제 좀 톤앤 매너를 맞춘 게시물이라든지 뭐 긍정적인 이시, 아니면 브랜드용 소재만 발굴을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는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사실 건기식 업종에서는 일반 페이지는 전 필수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건기식은 그 업종의 특성상 그 정지도 되게 잘 되는 계정이거든. 신고도 잘 되고. 왜냐면 뭐 과대 광고다라는 그런 이유로 이제 정지를 먹어버리면 계정 자체가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이 페이지에 정지가 되면 계정 원래 본 계정은 살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비활성이라든지 그런 갑작스러운 계정 정지 문제에 있어서 좀 사전에 방지하고자 일반 페이지도 많이 활용하는 거, 특히 건기식에서. 맞습니다. 뭐 저희는 뭐 소재 분리해서 뭐 이런 식으로 브랜드 메타 계정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시를 한다는 운영 방식이고요. 일반 페이지는 좀 더 약간 자극적인 비급 문구들이 많은 비급 소재로 했고, 여기서 좀 프리미어를 좀 다가서 뭐 저작의 1금 1등 취약 이런 식으로 좀 할인율 이런 식으로만 좀 자사 페이지는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걸 한번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자사 페이지 광고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브랜드성이 조금 강하게 담겨 있는 광고들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일반 페이지에서 활용하는 거는 어쨌든 저는 타깃 그리고 소구점에 맞춰서 좀 그걸 발굴하는 목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 페이지에서는 그렇게 크게 디자인이 중요하진 않아요. 디자인으로 승부를 본다기보다는 문구로, 맞아요. 카피로 이제 승부를 보는 편이죠. 문구가 가장 맞아요. 확 떠야 되니까, 뭐 할인을 한다고 하면 할인을 하고 있는 걸 강조를 해야 되고, 뭐 지금 뭐 저희 시즌별로도 소재를 제작을 하기도 했는데, 시즌 뭐 3월달에 뭐 이사랑 혼수 시즌 있잖아요. 개강, 졸업 이런 시즌도 그냥 있고. 선물용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런 것들 문구로 뭐 선물용 뭐 지금 뭐 구매하시면 뭐 땡땡 할인해드립니다. 그것도 좋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일반 페이지에 조금 저는 운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라면 약간 지금 3월 하면 이제 화이트데이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선물해줬더니 그렇게 좋아하던데요? 약간 이렇게 좀 더 타이트하게 잡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파일은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저희가 세팅을 하는 걸 간단하게 한번, 남은 시간이 한 7분, 네. 5분 정도 남았는데 간단하게 한번 강현 선배님께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요. 네. 잠시만요. 네. 그러면 건기식 기준으로 한번 네네. 만든다면 이제 판매 캠페인, 정말 여러 가지 캠페인인데 일단 저는 판매 캠페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이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AI,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고, 저희는 보통 이제 수동 판매를 먼저 해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수동 판매를 통해서 얻은 그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 쇼핑 캠페인을 맞아요. 활용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시작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수동 판매 캠페인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많이 여쭤보세요. 캠페인, 세트, 광고 이름 어떻게 설정하세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이런 거는 마케터가 조금 테스트를 해보았던 뭐 트래픽 유발 뭐 이런 식으로 전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날짜를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좀 어쨌든 광고를 하고는 데이터를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좀 확 구분할 수 있도록 그 목적성에 맞춰서 저는 좀 캠페인 이름을 조금 강현 선배님이 지금 작성하시는 것처럼 네. 뭐 전환 이벤트, 뭐 타겟 이런 식으로 맞아요. 저는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대시보드를 보고 빨리빨리 그거를 판단을 해야 하기 맞아요. 때문에 저는 보통 이제 캠페인단에서는 항상 무조건 날짜, 그리고 이 캠페인을
전환의 목적, 그 다음에 또 전환 이벤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타깃팅을 좀 간단하게 써주는 편이에요. 여기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이 아니면 설정을 하실 필요 없고, 또 캠페인 목표 판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카탈로그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탈로그는 이제 저희가 부여를 받아야지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제됨 확인해 주시고, 캠페인 예산은 캠페인 단에 예산을 걸 것이냐 아니면 세트 단에 예산을 걸 것이냐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캠페인 예산에 넣으면 이건 캠페인 단에서 활용하겠다, 이거는 세트 단에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네, 캠페인 단에서는 사실 이 정도가 끝이에요. 그리고 사실 광고 세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알려요. 그래서 여기도 동일하게 오늘 날짜 02 028 8.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세세하게 좀 더 적어줘야겠죠. 만약에 관심사를 사용했다 그러면 관심사를 쓰는 거고, 맞춤 뭐 리타겟팅 중에서 방문이냐 장바구니냐, 목적성을 확실히 그쵸. 가지고 여기는 쓰는 더 게 정확하게 맞아요. 하는 거고, 그다음에 타깃팅도 논 타깃이냐 아니면 뭐 내가 좀 더 세부적으로 설정해가지고 3050이냐 좀 이런 걸 자세하게 좀 더 적어주죠. 이렇게 해야 저희가 또 데이터를 확실하게 파악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건 근데 마케터만의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근데 저희는 좀 이렇게 정확하게 적는 편입니다. 그래서 성과 목표도 어쨌든 저희는 판매 캠페인이다 보니까 전환수 극대화가 될 거고, 만약에 트래픽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랜딩 페이지나 링크 클릭수 최대화 이런 걸 활용할 수 있겠죠. 맞죠. 지금 일단 전환 캠페인을 먼저 설정을 해보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설정할 필요 없고, 예산. 선배님 그럼 그룹단 예산을 조금 하시는 편이니까 캠페인별로 좀 예산을 설정해 놓으시는 편입니까? 만약에 그 한 캠페인 안에 좀 여러 가지 타깃이 있거나 이러면 그 세트단에다가 예산을 거는 편이고, 그런 게 없고 그냥 한번 보고 싶다 하면 캠페인 단에다 하면 그냥 캠페인 단에다가 활용하는 편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치를 꼭 대한민국으로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만약에 이걸 대한민국이 아니라 뭐 전체다라고 하면 이게 엉뚱한 사람들한테 다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해 주시고, 이거 중요합니다. 모든 언어가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어라고 해주셔야 돼요. 한국어. 왜냐면 모든 언어로 하게 되면 너무 글로벌한 좀 사람들한테 글로벌하게도 되고, 그래서 이제 DM이나 이런 게 외국 사람들한테 많이 오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래서 여기도 한국어라고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드밴티지 타깃인데, 여기가 이제 저희가 타깃을 설정할 수 있는 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거의 논 타깃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내가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좀 뭐 관심사나 이런 걸 세팅을 해서 타깃팅을 해보고 싶다 하면 방금 그 원래 설정을 눌러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맞춤 타깃이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리타겟팅을 할 수 있는 곳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맞춤 타깃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웹사이트라든지 그렇죠. 네, 맞춤 타깃을 만들려면 뭘 해야 된다? 픽셀을 갈아야 됩니다. 픽셀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픽셀까지 다 설치가 된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제 각각의 맞춤 타깃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맞춤 타깃은 생성했다고 바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활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하루 전에는 미리 만들어 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맞춤 타깃, 뭐 리타깃을 만들고, 그다음에 연령대 설정을 해주시고, 이건 연령대는 뭐 건기시라고 하면 그러면 가격님께서는 하여튼 연령대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건기시도 요즘에. 근데 이게 사실 제품마다 달라요. 맞아. 네, 이게 뭐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먹는 제품군이 또 따로 있을 거고, 아니면 유산균 제품이면 좀 더 넓게 잡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인 타깃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쨌든 이 제품마다 핏한 그 타깃이 있고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찾아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일단 만약에 정말 처음으로 시작한다 하면 일단 다 풀어놔요. 논 타깃으로 다 풀어놔요. 18세부터 65세까지 다 풀고 관심사 그 중에서 설정도 안 하고.
그냥 그 중에서 이제 데이터를 쌓은 다음에 설정을 그쵸. 따로 하시는 그러면서 편이시군요. 점점점 하나씩 좁혀가는데 이제 뭐 연령대가 이렇게 잡았을 때 뭐 그 어떤 특정 소재가 30대에서 뭐 25세에서 40대한테 반응이 좋았다. 그러면 이 직장인이지 않을까? 라고 좀 저희가 가설을 한번 좀 세워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가설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별할 수 있고, 자 여기 상세 타겟팅 여기가 좀 확실히 또 중요한데 여기가 이제 그 관심사를 설정할 수 있는 곳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건기식이다라고 한다면 관심 있는 게 건강에 관심이 있겠죠. 건강도 관심이 있으시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저는 되게 많이 드신다고 뭐 그래서 또 이것도 하나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저는 여기 관심사를 볼 때 합집합과 교집합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면 자세히 정의하기가 라는 게 나와요. 네. 그럼 이게 무엇이냐? 요 합집합에서 이러한 합집합에서 교집합으로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타깃을 하겠다라고 보는 거죠. 세부적인 좀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선 좀 뭉뚱그려서 이런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을 좀 더 한번 세부적으로 보는데 뭐 이커머스 업종이다라고 한다면 보통 구매에 관심 보이는 사람 아니면 온라인 커머스 같은 게 쇼핑 뭐 이렇게 좀 필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추가 조건에서는 저도 약간 어쨌든 구매가 제일 중요하니까 구매에 좀 관심이 가거나 좀 이런 거에 쇼핑이나 어쨌든 이커머스 업종이다 보니까 많이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심사를 설정할 때는 합집합과 교집합을 생각해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국어, 그 다음에 노출 위치. 이것도 사실 지금 어드밴티지 노출이다 라고 하면 어쨌든 그 머신러닝 기반해서 가장 최고의 그 노출 위치를 찾는 것이긴 하지만 저희는 일단은 결국 효과가 나오는 위치는 늘 정해져 있죠.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메신저는 늘 끄고 하는 편인 거고 오디언스 네트워크는 뭐 가끔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맨 처음 설정하실 때는 이것까지 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근데 결국 나중에 데이터를 다 뜯어보고 한 집행을 한 2주차, 3주차까지 되면 이것도 끄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중에서도 좀 효율이 안 나오는 곳이 있어요. 맞아요. 그냥 단순히 비용만 지출이 되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이제 한번 필터링을 해주면 좋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뭐 모바일 기기도 안드로이드 전용인지 iOS, 아이폰 전용인지 이런 것도 다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되게 세부적으로 돼 있어서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광고땅, 그러니까 저희의 그 이미지, 광고 이미지가 들어가는 란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또 핵심인 건 요거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광고단을 이렇게 보다 보면 광고들이 하나의 뭉치처럼 좀 뭉쳐져 있는 곳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건 안 예쁘잖아요. 어차피 사람 누르지도 않고. 다 광고단이라고 보이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해제를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랜딩 페이지 또 하나씩 다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제 나중에 픽셀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게 이제 만드신 그 픽셀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픽셀이 잘 설치가 되었다면 여기에 이제 픽셀 코드가 설치가 되어 있겠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팅하는 방법까지도 한번 팁을 전달을 해드렸는데 네, 혹시 추가적으로 전달 주실 사항이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메타 광고 이미지 같은 경우
세팅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가장 메타 광고 좀 되게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생각해요. 마케터 분들이. 그래서 좀 많이 커뮤니케이션도 대표 뭐 광고주님들이나 뭐 담당자님들한테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서로 좁혀 나가는 게 어떤 식으로 논의를 해서 이런 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한 소재 제작도 메타에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소재 기획이나 제작 같은 것도 도와드리고 있어서 한번 문의 뭐 메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밑에 번호로 시작해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현재 성과가 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티우 마케터님은 뷰티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뷰티 쪽으로 한번 메타를 시작해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요즘 성과가 너무 잘 안 나오고 지금 하고 있는 대행사가 그렇게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티우 마케터님이 정말 커뮤니케이션을 정말 잘해주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위에 있는 상단의 번호로 바로 연락을 주시면 이제 문의를 남겨주시면 이제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금요일 아침이었는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